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입니다. 광역도시계인데 역시 기출횟수를 보시면 26, 27, 28, 29, 26, 7, 8, 9 연속 출제죠. 그죠? 30회 때 쉬었습니다. 3년 내리 내고 4년 내리 출제하고 한 번 쉬었죠. 그죠? 그리고 30, 1, 2, 3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34회 쉬었죠. 35회는 여러분 보시기도 어때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좀 전에 여러분들 기본계획 설명하면서 이랬죠. 그죠? 과거에는 30회 이전입니다. 과거에는 기본계획과 광역이 동시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기본이 나오면 광역이시고 광역이 나오면 기본이시고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0회 이후부터는 둘 다가 출제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는. 근데 34회 시험, 작년 시험이죠. 작년 시험은 기본계획도 안 나오고 광역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광역 기본계획 중에서 둘 중에 두 개를 갖다가 만약에 찍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냅니다. 둘 중에 한 개는.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는 광역이 조금 기본계획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과 광역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은 모든 행정계획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건 꼭 정리를 하시고 광역도 더불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본계획과 번갈아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31회부터 33회 연속 출제가 되었고 32하고 33회는 기본계획과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4회는 출제가 안 됐죠. 그죠? 근데 35회 시험에서는 기본계획과 합치면 출제 가능성은 100%, 그 다음에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은 거의 70%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0%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은 3개입니다. 학습 범위와 방향이 있어가지고 광역은 주로 이제 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답이 되는 게 뭐냐면 교재에서 언급한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특히 권한자 중심의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광역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의 정답은요, 광역도시계획은 권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권한자 파트에서 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권한자 중심으로, 그죠? 특히 지정권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광역계획권 지정 관련해서 시험에서 최근 들어서 출제가 좀 잦아지고 있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군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광역도시계획 득점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 쟁점 항상 그랬죠. 쟁점을 먼저 보신 다음에 쟁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 쟁점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광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죠? 먼저 의문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리고 내용 파악이 된 다음에도 쟁점으로 돌아가서 쟁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 구속력이 없죠. 그리고 광역계획은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요,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관할이 다르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광역의 수립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죠.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이니까 수립은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특광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수립한 사람보다는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도지사가 될 것이고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승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우리가 승인하는데 그때는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두셔야 되고, 기초조사에서 새로 들어왔죠. 한 4, 5년 전에 새로 들어왔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걸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했으면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한데 오늘 몇 년마다 하게 되냐면 5년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게 돼 있죠. 그리고 단독으로 만약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접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에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다 보면, 그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가 있죠. 그때 조정을 신청하는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우리가 협의가 안 돼서 조정 신청이 들어갈 때는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을 할 것이고,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싸우죠. 그러면 그 조정을 누가 해주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할 때는요, 도지사가 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해주면 조정받은 그 누군가는 광역을 만들겠죠. 그때 조정 결과를 우리가 반영하는 선에서 우리가 광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읽으면서 의문부호가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의문부호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 공부량이나 실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의문부호가 오는 파트는 특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파트,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다는 대표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수업할 때 조금 더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으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답이 두게 되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틀리는 곳만 틀린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틀리는 곳만 틀린다는 것은요,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이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2부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볼 건데, 광역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판사하면서 싹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기본 계획이 이와 같이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광역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요, 광역도시계획은 개념이 이거죠. 기본 계획은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이죠. 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개는요, 막연한 2개가 아닙니다. 조심하실 거는 상호 뭐 해야 된다?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이냐면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상호 인접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부산과 서울은 안 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안 됩니다.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되겠죠. 서울, 부천, 인천 이거는 되는데 서울과 인천 이거 2개를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인데, 광역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까 했죠. 수립과 승인. 광역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립하고 만다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수립하기 전에 당연히 뭐예요? 제일 먼저 그렇죠. 기초사를 합니다. 기초사 끝났죠. 그 다음 뭐 합니까? 의견 듣겠죠. 의견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했습니까? 2번 듣죠. 지역 주민들에게 1번 듣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의견을 듣냐면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나요?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통제 기능. 그 다음에 수립했으니까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립니까? 승인권자.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러면 승인했죠? 그러면 서류를 깔고 있습니까? 보내줘야 됩니까? 보내주겠죠. 누구한테?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럼 수립권자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죠. 공고하고 열람시키면 돼요. 이게 광역일차입니다. 광역일차가 기본계획과 똑같잖아요. 기본계획을 배우고 광역을 배우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요,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입니다. 그죠? 2 이상. 그 2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인데, 2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인데 그게 어딘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2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먼저 뭐 해줘야 된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어딘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서울과 안양인지, 안양과 과천인지, 과천과 안양과 서울인지 등등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면 지정이 필요합니다. 권역이 2 이상이 어딘지를 지정하고, 지정을 했으면 그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마음 된다? 수립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요, 기본계획 기둥이 수립과 승인, 요 딱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근데 광역은 기둥이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입니까?
관할로 지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관할.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서울이라고 하는 관할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 든다. 지정돼 있는 서울로 지정돼 있으니까 지정돼 있는 서울에서 수립하고 마음대로 승인. 기둥을 두 개를 세우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광역은 상호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인데 그 특광시군 둘 이상이 어딘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지정을 해야 돼요. 권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만다 수립하고 승인하겠죠. 그러니까 기초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지정된 곳에서 하겠지. 주민의 의견을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지정된 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겠지. 그리고 수립을 누가 합니까? 지정된 곳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수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줘야 된다?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는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계획을 만드는지를 권역을 만다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다 수립하고 승인하죠. 근데 기본 계획은 왜 지정을 안 하는데? 라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계획은 어디에 발전 방향입니까? 관할. 관할로 범위를 뭐 해놨어요? 지정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인데 둘 이상이 어딘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뭘 한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디에서 이쁘게 만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뭘 하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정된 지역에 맞는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딘지를 뭐하고 지정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계획을 만들 때는 그에 따르는 실행 방안인 어떤 계획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 계획처럼 개념이 관할의 발전 방향이라고 범위를 지정해 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관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수립하고 승인하면 되는데 광역과 같이 그죠? 권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곳들은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은 기둥이 그래서 3개요, 3개. 기본계획 기둥이 몇 개? 2개. 마오마오고 수립과 승인. 이렇게. 그리고 광역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이니까 수립하고 뭐 한다? 승인하죠. 승인하는데 어디에서? 지정된 곳에서. 그래서 지정, 수립, 승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지정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정되는 권역이 관할이 뭐한 경우가 있냐면 동일한 경우가 있고 관할이 뭐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죠.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지정한다? 관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반면에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죠? 동일한 도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런데 지정했죠? 그럼 뭐 한다?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을 하는데 광역은 어디의 발전 방향입니까?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우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수립을 할 때는 공법에서는 둘 이상 나왔다 이러면 항상 어떻게 수립한다?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둘 이상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그래서 관할이 만약에 동일하죠. 그러면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것이고 관할이 동일한 도안이 없이 달라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면 된다. 얼마나? 지정하고 나면 계획을 만드는데 계획을 100년에다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지정하고 나면 계획을 만드는 기간 제한을 두는데 그게 얼마냐면 몇 년? 3년입니다. 3년 안에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정을 하면 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공동으로 만들어요.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얼마 안에? 3년이죠. 관할이 동일해서 시장군수가 3년 안에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공동으로 수립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공동으로 만들어라 라고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권한 행사를 안 해. 그러면 권한을 계속 줄까요? 뺏어올까요? 그렇지, 뺏어와야지.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안 하죠. 시장군수가. 그럴 때는 지정권자인 누가 한다? 도지사가 수립을 해버립니다. 관할이 달라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역시 3년이 지나도록 하더라 안 하죠. 그럴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다시 할게요. 광역은 기둥이 몇 개? 3개입니다. 기본계획은 기둥이 2개죠. 근데 광역은 기둥이 3개. 그죠? 지정, 수립, 승인. 지정할 수 있는 기본수가 몇 개 나와? 2개.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했죠? 수립했죠? 그러면 만다? 수립합니다. 자, 광역은 어디에서 만든다? 둘 이상. 그래서 둘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다고요? 공동으로 합니다. 얼마 안에? 3년 안에.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안 하죠.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수립하고? 도지사. 다르면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근데 가만히 봐. 이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지정권자죠. 똑같죠? 지정권자. 그래서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둘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싸움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막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도지사. 시도가 공동으로 막 싸웁니다. 누가 말려야 돼요? 싸움을? 그렇죠. 국장이 뭘 해준다? 조정이라는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가 내가 막 싸우죠. 그럼 조정해 주는데 이것도 조정도 누가 합니까? 똑같네? 지정권자죠.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할 때는요,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너 협의해봐라. 라고 권고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직접 조정할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지 조정을 받든지, 공동으로 수립하든지, 광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승인할 건데,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군수가 만들었으니까 승인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도지사가 합니다.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을 했어요. 3년 안에. 그러면 승인 누가 한다? 시도가 있으니까 누가 승인할까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광역은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광역은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지정을 합니다.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다르면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안에. 누가 만듭니까? 공동으로 만들죠. 근데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죠. 그럼 누가 해요? 지정권자가 하네요. 하는데 싸우죠. 그럼 누가 조정합니까? 지정권자가 하네요. 승인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하네요. 보니까 광역은 지정권자가 양 사이드에서 수립권자를 싸고 있는 그런 구조죠. 수립권자가 누군데요?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가. 그래서 광역의 권한자가 그냥 글자로만 공부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부 잘못하면요, 국장과 시도를 갖다가 굉장히 그다음부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헷갈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체계를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광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둥이 몇 개? 3개. 상호 인접한 2 이상의 특광시군이 대한민국에 수만 개가 있잖아요. 수만 개면 수천만 개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2 이상의 특광시군이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뭐부터 해줘야 된다? 권역을 정해주라. 누가?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가, 다르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개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했죠. 그러면 얼마나 만드는데? 3년 안에. 누가 만드는데? 2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요?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조정을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승인은 또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양 사이드에서 싸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본계획은 기둥이 2개예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광역은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이 되는 이유는요, 관할로 범위를 정해놨으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광역은 2 이상이잖아.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뭐 한다? 지정,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 뭐요? 승인. 지정, 수립, 승인. 이렇게 해서 기둥이 3개 있습니다. 지정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개 나와요? 2개.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했죠? 얼마나 만드는데? 3년. 누가 만드는데? 2 이상이 있어서 공동으로. 안 하면 누가 하고? 지정권자가. 싸우면 누가 조정해주고? 지정권자가. 승인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이렇게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붙여진 거 설명할게요. 광역은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누가 광역을 수립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할이 동일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한테 같이 만들자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그다음에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 조심하실 거는요.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국장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도지사는 관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인권자와 같이 만들기 때문에 국장한테 승인을 별도로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할이 다르면 시도가 공동을 하는데 그죠? 승인권자인 국장하고 그죠?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수립과 승인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기본에서 배웠던 내용 똑같아요. 기초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의무죠. 자, 기초조사에서 특이한 게 기초사를 하게 되면요. 이 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보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여기서 썼던 기초사를 관리계획을 만들 때 또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 정보체계를 구축했죠. 그러면 이게 한번 만드는 정보체계가 데이터베이스가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고 나면 재검토를 하는데 몇 년마다 재검토하게 되어 있냐면 5년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되고 기본계획처럼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통제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시장 관할이 동일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시군의회로 가고 관할이 달라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죠. 그럴 때는 시도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승인권자가 지정권자로서 도지사일 때는 협의시민은 당연히 지방라인을 탈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협의시민은 중앙라인을 타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광역은 게임이 끝입니다. 이게 광역에 설명됩니다. 그래서 광역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기본계획은 관할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립과 승인 두 개 규정이 있으면 돼요. 근데 광역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 군인데 그 특광시 군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지정하고 수립 승인이죠. 지정,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 뭐요? 승인. 그래서 지정, 수립, 승인. 기둥을 딱 세 개를 쳐놓고 지정권자가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했죠? 얼마나 만든다고? 3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드는데?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잡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의의는 지정된 광역계획권인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법적 성격으로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죠. 비구속적이다. 그래서 쟁송제기가 안 되는데 여러분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죠.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쟁송제기를 할 수 권리 의무를 침해합니다. 관리계획이 만들어지면. 자, 광역계획은 지정부터 나옵니다. 지정. 자, 관할이 동일하대요. 그럼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 관할이 다르대요. 그럼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관할이 동일하다는 것은요, 동일한 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도 안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요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죠, 그죠? 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내지는 변경을 요청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정할 때는요, 상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접해야 됩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내지는 어디 한다? 일부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일부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에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어떤 단위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구, 군, 업, 면 단위로 지정합니다. 일부 지정할 때는요, 최소 단위가 구, 군,
업 면단위. 어떤 동이 필요하다 해서 그 동만 지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 그 동이 속해 있는 구, 그죠? 군, 업, 면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여기 최근 들어서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별게 아닌데 잘 나오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하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 다음에 통보해 줍니다.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수립권자에게 통보하겠죠. 뭐 해라고? 야, 수립해라 이라고 수립권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뭡니까? 의견 듣습니다. 의견.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기 전에 의견 들으니까 지정권자가 만약에 국장이다 그러면 시도 시군, 지정권자가 만약에 도지사죠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그죠? 의견을 듣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심나면 지정해라 이렇게. 그죠? 의심이 들죠. 그러면 하면 된다.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의가 뭡니까? 의견 청취. 심이 뭐야? 심의죠.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심의는 국장일 때는 심의를 중앙,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러면 지방 이렇게 됩니다. 의견 청취를 조심하셔야 돼요. 의견 청취를. 이게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주민의 의견 듣는 게 아닙니다. 지정할 때 의견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곳에 있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조심해야 돼. 요거 시험에서 주민의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로 시험을 출제를 하면 모의고사 같은 거 내보면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의견 청취를 하면 다 주민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의견은요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곳에 있는 시장군수 또는 시도한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고 심의를 거치고 심라면 뭐해라? 지정하고 나서 수립권자에게 뭐 해준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심 되냐면 의심나면 뭐해라? 지정해라. 의심나면 근데 의심나면 지정하는데 의견 청취에 조심해야 돼. 주민 의견이 아니야. 그죠? 누구한테 의견 든다고요? 지정권자가 속해 있는 지정하려고 하는 지자체 장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수립권자가 나오죠. 자, 수립권자 누굽니까? 수립권자 쉽죠? 누굽니까? 알고 있죠? 공동으로. 승인권자 누굽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광역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공동으로. 안 되죠? 누구? 지정권자. 싸우죠? 누구? 지정권자. 승인 누구?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싸고 있다. 자, 관할이 동일합니다. 안양하고 과천처럼. 그러면 공동으로 수립을 하죠. 근데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죠. 그러면 지정권자인 누가? 도지사가 수립을 해버립니다. 자, 관할이 다르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합니다. 역시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죠. 그럼 지정권자인 국장이 수립을 해버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계획입니다.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그죠? 수립권자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그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든지, 시도로부터 요청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는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해서,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승인. 다음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은 국장 승인을 안 받는다고 했죠. 같은 도 안에서, 같은 도니까 경기도 안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 내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때 승인권자가 도지사죠. 그럴 때는 광역을 수립했다고 해서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해가지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승인권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국장 승인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2번에 관련된 관련 내용이요. 시험에서 의외로 출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별도로 암기를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경우에는 국장 승인을 안 받냐면요. 경기도 안에서 시장군수의 요청 내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경기 승인권자인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승인권자와 같이 만들었으니까 국장 승인을 또 받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만들었어. 그럴 때는 국장 승인을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승인권자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국장 승인을 받지 않는데, 뭐 당연한 내용인데 의외로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암기, 이 전체를 만약에 암기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로워집니다. 머리가 터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한번 더 할게요. 지정, 수립, 승인.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개? 2개.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얼마 안에? 3년. 수립은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 승인도 지정권자. 조정도 지정권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나왔네요.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가 광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그죠?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 같으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할 것이고, 시장군수 같으면 도한테 하겠죠. 국장, 도지사는 만약에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죠? 국장 또는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다시 너가 협의해봐라 라고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직접 조정합니다.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는 조정할 때 국장은 어디 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도지사는 어디로 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면 되고,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당연히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를 가면 기초조사는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죠. 이거 얼마나 검토합니까? 5년마다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한번 봐봐요. 공청회는 14일 전에 한 번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공청회는 조심해야 돼.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돼요.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개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봐봐요. 여기에 안양이 있고, 여기에 서울이 있거든요. 과천이 있거든요. 과천으로 할게요. 과천이 있는데 광역계획권이 여기에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그러면 여기에 가서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공청회를 해야 돼요? 여기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 이해관계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단위로 한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구분 개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청회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죠. 지명하는 자. 야들이 지명해 줍니다. 네가 주재해라 해. 공법 네가 해래 이러면 제가 합니다. 그러시고 지명해 주거든요. 지명하는 자가 만다 주재를 하지,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니다.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단위로 개최한다? 관할 단위로 개최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틀리게 내려고 그러면 관할 단위로 개최하는, 관할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관할로 지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된 곳 단위로 해서 개최를 하면 되고, 특광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들이 많은 거 지명하는 자가 주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요, 시도시군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기준 나왔네요.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합니다. 광역의 수립 기준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광역의 수립 기준 나와 있죠. 자, 참고. 광역을 수립할 때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광역은 당연하죠.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원칙인데,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한대요. 특정 부분 위주로. 그럴 때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어떤 특정한 파트를 한다 그러면, 그죠? 기본이나 관리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지침을 줄 거 아닙니까? 지침을 줄 때는 포괄적으로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구체화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광역은 원칙은 포괄적이면서도 계략적인 게 맞는데, 특정 부분에다가 지침을 주는 경우가 있죠. 지침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면 된다. 그리고 승인 절차에 가지고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승인권자가 누구야? 지정권자.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일 때는 중앙라인을 타고 도지사일 때는 지방라인을 타서 행정기관의 장과 그죠? 의견을 제시하면 되고 심의도 중앙라인을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 도지사일 때는 지방도시계획 공고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에서 32회 때 기출 문제가 나오네요. 32회 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국토계획 및 위하는 법령상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1. 기준 나왔네요. 광역의 수립 기준은 여러분 공부에서 기준은 2개 빼고는 항상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맞네요. 광역계획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하고 같은 도, 경기도에 있답니다. 경기도. 같은 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대요. 도지사가 광역을 수립. 여러분 같은 도 안에 있대요. 그럴 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은 누가 합니까? 하는 게 아니지. 수립을 항상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니까. 광역은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가 뭐하고 지정하고 수립은 공동으로 안 하면 지정권자가 싸우면 지정권자가 승인도 지정권자가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했잖아. 수립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으로. 틀렸네.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나왔죠. 봐요. 답이 권한자 중심으로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시도시장군수는 광역을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시군 의회한테 의견을 듣겠죠. 그러고 시장군수도 의견 듣고요. 시장군수가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했죠. 등록된 정보 현황을 재검토 몇 년? 5년마다 기초사 정보체계. 광역을 지정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해. 그죠? 지정권자인 누가? 도지사가 광역을 수립하는 거 맞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33회 때. 국회법령상 광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에 걸쳐 있답니다. 둘 이상의 도의 관할이 있으니까 관할이 다르죠. 그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은, 여러분, 둘 이상의 도 있으면 지정은 누가요? 지정은 누가 한다? 지정은 국장이 하지. 아, 왜 그래? 그죠?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둘 이상의 도에 걸쳐서 달라. 그럴 때 누가 한다고요? 국장. 틀렸죠.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관할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을 지정 변경한다. 하나의 도 관할에 속해 있대요. 경기도 안에 있대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국장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그죠?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정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죠. 국장과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여러분 도지사가 지정을 하잖아. 그럴 때는 중앙라인을 탑니까? 지방라인을 탑니까? 지방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입니까? 지방도시계획입니까? 지방도시계획이지.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라인을 타야지. 그대로 나왔네요. 4번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변경을 할 때도 지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관계 시도시장관한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에 뭘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시도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심의는 어디 심의를 거쳐야 돼? 지방도시계획입니까? 중앙도시계획입니까?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중앙라인을 타잖아. 그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냈죠. 3번, 4번 지문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장일 때는 중앙라인을, 도지사는 지방라인을, 당연히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죠.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가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5번에서 무난하게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지정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문제를 봤다시피 광역계획권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맞는데 종합계획은 아니죠. 종합계획이 뭐예요?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입니다. 광역은 종합계획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발전 방향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계획권에 지정된 그 두 시군간의 현안사항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발전 방향이 모색되는 것이지 종합선물세트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종합선물세트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답니다. 관할이 다르죠.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지정할 때는요, 의심나면 지정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만다 지정하죠. 지정 맞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시도시장군수는 요청할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광역계획은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상호 인접해야 되죠. 전부 또는 뭐야? 전부 또는 뭐야? 일부.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업, 최소 단위가 면 단위로 해서 지정을 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억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국토계획 및 이완한 법령상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이 좀 길죠? 수험생들은 문장 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요, 문장이 짧은 것보다는 짧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문장이 긴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글자를 풀어주기 때문에. 1번.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광역을 수립했어요. 그죠? 시장군수 요청으로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만들었죠. 이럴 때는 국장 승인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했죠. 별도로.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기초사를 했습니다. 그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재검통위원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년마다 하는 게 아니죠.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광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만 타당성을 검토하지 광역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죠. 근데 광역은 그죠?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만 타당성 검토합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만. 4번. 광역에 대한 기초사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서 기초사를 하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든지 다른 사람 토지를 일시로 사용하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광역계획권 지정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죠. 이럴 때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죠? 누가 한다?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 국장으로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답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면서 기초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토지에 출입하든지 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는데 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파트인데 좀 쉬었다가 여러분 또 관리계획을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